어령봉투입니다. 자, 오늘 6월 1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뭐 혼자 매매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매하는 방법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나마 조금씩 제가 이 관심 종목이라든지 관심 섹터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매일 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실시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VIP방 문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저희가 지금 다시 개설을 했는데요. 무료 채팅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카테고리 이쪽에 무료 채팅방 참여 신청해서 말씀을 따로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비번을 따로 받으셔서 공지사항 제일 위에 보시면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무방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제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블랙 먼데이 뭐 뉴스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전형적인 블랙 먼데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지금 하락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 자리 지금 11,000포인트까지 지금 일단 이탈을 한 상태가 돼버렸고, 뭐 갭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라서요. 그 바로 밑에 라인이 1800포인트 라인인데 살짝 이탈했다가 지금 1800포인트 전후에서 지금 마감을 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어제 일단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1년 기대 인플레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6.3% 기존 예상이었는데 6.6%로 올라갔고요. 3년 기대 인플레는 뭐 또 조금 약간 개미 눈물만큼 조금 하락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가솔린 가격 상승이 조금 부담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 이제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 이틀 연속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 모습.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 지금 9월까지 1.75 정도 지금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1.75 정도까지 올리려고 한다면 1.75 정도를 더 올린다면 지금 이제 1%인데 더 올린다면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75bp, 그다음 9월 달에 50bp 요런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75, 50, 50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이 1.75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라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를 감안해서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기는 한데 글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은 건 사실입니다. 워낙 높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1.75를 9월까지 더 올리게 되면 현재 연준의 금리가 0.75에서 1%니까 2.5에서 2.75가 됩니다. 2.5에서 2.75가 됩니다. 물론 연말 기준금리 자체가 지금 3%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죠. 어제 이후로 올라와 있는 정도로 시장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된다? 그러면 9월 이후부터는 8월, 9월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대두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될 수 있어요. 문제는 9월 달 들어와서 물가가 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씩 잡힌다고 가정을 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11월 중간 선거는 최악의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물가를 지금 그대로 놔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메인이 지금 국제유가잖아요. 이게 참 조금 이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이게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일 동안 125조를 벌었다라고 하죠. 석유 팔아서. 러시아는 더 싼 값에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상적으로 잘못된 걸 제지했던 이 제재를 했던 그래서 제재에 동참했던 글로벌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현재 유가 120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의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유가 쪽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중국이 이 봉쇄 해제가 나오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거의 지금 현재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거의 다 지금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사실은 많이 이 의미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투기적 자본이 조금 들어갔지 않나 할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중국 쪽에서 이 제재 해제돼서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올라간 건데 그 수요가 국제 유가에 있는 그 수요를 쓰는 게 아니라 원유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재에 걸려 있는 러시아 석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텍사스산 중진유든 아니면 북해산 브렌트유든 아니면 뭐 사우디 오만 얘네들 이 중동 석유든 얘네들 전부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별로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일단 한 가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국제유가를 낮추기 위한 지금 국제유가만 좀 낮아지면 물론 식품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메인이 일단 좀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그걸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사우디 방문을 해서 카슈쿠지 문제까지도 일단 언급을 안 하겠다라는 쪽의 얘기까지 나온 상태. 베네수엘라나 이란 쪽하고도 지금 관계 개선을 트고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을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달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조금 국제유가 부분이 다음 달 말 정도 뭐 중순에서 말 정도 부분부터는 조금씩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이유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였는데 지금 러시아산 석유 다 지금 써먹고 있는 거고 중국 봉쇄 해제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 그 수요 지금 러시아산 써먹고 있는 거고 현재 EU 자체도 60% 이상 러시아 석유 쓴다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승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요 거품 조금 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 공격적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더 크게 대두되면서 일단은 큰 폭의 또 하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 조금 반등이 약간은 좀 나오면서 1800포인트 일단 지지 테스트를 좀 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내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언론 쪽에서 계속 뭐 일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처럼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더 많이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주가의 지수의 전망치를 자꾸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 놓고 봤었을 때 결코 지수 미국 시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높은 지수는 아닙니다. 밸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이거 11,000을 깬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800 일단 일시적으로 좀 깨졌다라고 보고 이후 오늘 일단 약간의 강보합권 정도의 반등 정도를 기대를 해보고 있고 FOMC 결과 이후에 이제 시장이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최근에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지금 저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태인데, 일단 조금씩 최소한 하방 경직 정도는 좀 지켜내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죠. 우리 시장도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1% 약간 이상의 개파락 출발을 했고, 한 차례 살짝 눌림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연기금 구원투수 등판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마 제가 뭐 기존에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신용 반대 매매 아침에 일부 약간 좀 있었었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도 반대 매매 가능성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장중 변동성 좀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 장 초반 중반까지는 반대 매매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장 후반 들어가서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정도의 흐름, 그런 정도의 흐름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세가 좀 괜찮았는데, 요 하락 나오면서 매도 전환한 상태. 선물 매도는 상대적으로 좀 별로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정도. 이 정도 같으면은 뭐 크게 요 하락 구간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매도 나온 그 정도가 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도 수급은 괜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호주 증시가 오늘 장초반 5%대 하락, 요 반등, 아시아 증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4%대 초반까지 올라오더니 지금 다시 5% 앞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부담이 아직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 전후에 지금 하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의 FOMC를 앞두고 미국 시장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바짝 엎드렸잖아요. 지금 납작 엎드려서 나 죽었네 하고 있습니다. 한 바 더 지금 이 시장에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만큼 연준이 이 시장에 앓는 소리를 떠받쳐 줄 가능성은 확실히 줄어든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완전히 외면하기도 좀 쉽진 않습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가 같이 지금 동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75bp, 글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 사견인데, 아까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이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 사견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이번에 50bp를 올리고 나서 아마 파월 의장이 다음도 기준 페이스는 50bp 정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달까지도 또 이 경제 지표들이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 나오면 조금 더 갈 수도 있어. 자이언트 스텝을 좀 열어놓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받을지가 문제인데, 일단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연준의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하방 경직을 지키는 정도, 이렇게 지금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246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다. 일단 열려는 있다. 안 올 것 같은데 열려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 뭐 크게 이 3일 동안 지금 뭐 10% 이상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락을 반영하면서 오늘 갭하락 출발하면서 결국 2460포인트를 찍었는데, 일단은 반등을 조금 주고 있는 상태고, 오늘 양봉 전환을 하면서 요 자리 지지 테스트를 조금 해나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 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락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도 지금 보면 우리 시장 한 2,400여 개 정도의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 현재 지금 2,150개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300개 가까이 하락을 했고 오늘도 지금 2,150개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다시 오랜만에 지금 삼성전자 매수 뭐 시간대 대비해서 나쁘진 않은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우정도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 SDI, 네이버, SK 하이닉스, 포스코 홀딩스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에서 종목들 보게 되면 헬스, 엘트리온 헬스케어, 다날, LNF, 에코프로비엠, 휴림로봇, 비덴트, 원익 IPS, 현대바이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M, 고영, 하나마이크론, CIS, 나노신소재, NHN 한국사이버결제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안심할 수 있는 단계 분명히 아닌데 바람 섞인 기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FOMC를 기준으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는 좀 약해졌습니다만 최소 하방 경직 정도라도 일단 조금 만들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